도커를 이용해서 깃랩 서비스 서버를 직접 구축하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Git, 그리고 GitHub, 깃랩 등과 같은 용어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Git과 GitHub이라는 단어를 혼용해서 사용을 하는 개발자를 종종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 둘은 완전히 다른 용어이죠. Git은 기술이고요. 이 기술을 바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GitHub이죠. 그래서 Git이라는 기술은 소프트웨어 형상 관리를 위한 기술이고요. 분산 저장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그리고 프리웨어이자 오픈소스로서 관리가 되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GitHub이나 깃랩 또는 bitbucket 등과 같은 것들은 Git 기술 바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플랫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이런 서로 다른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은 가격 정책이라든지 제공하는 기능, 오픈소스 여부 등과 같은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널리 사용하고 있는 플랫폼은 GitHub이기 때문에 혹자는 그럼 GitHub만 쓰면 되지 다른 건 필요 없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으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 정책, 제공 기능 등과 같은 면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아래와 같은 방법을 좀 추천을 좀 드려볼게요. 절대 공개하지 않을 나만의 코드라든지 혹은 은밀한 동료 몇 명과 함께하는 비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그런 경우에는 깃랩으로 관리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반면 프로젝트의 일부 혹은 전체를 공개하고 싶거나 혹은 향후에 공개를 하게 될 그런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GitHub으로 관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GitHub이나 깃랩이나 둘 다 오픈소스 플랫폼으로서 사용이 가능한 녀석들이지만, 깃랩과 같은 경우에는 GitHub에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프라이빗 레포지토리, 그러니까 퍼블릭 말고 자신만의 비밀스런 레포지토리를 만드는 경우에 대해서도 더 넓은 범위의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완전히 오픈소스로서 깃랩은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직접 깃랩 플랫폼을 구축해서 이용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본 영상은 깃랩 오픈소스를 사용을 해서 깃랩 서비스 서버를 직접 만들어 보는 것인데요. 왜 그렇게 나만의 서버를 구축을 하나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보자면, 기업의 입장에서 보자면 사내 Git 서비스 운영을 통해서 기업의 소프트웨어 자산에 대한 보안 측면에서 좀 우수한 보안을 달성을 할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결국에는 소스 코드를 GitHub이나 깃랩 등을 통해서 관리하게 되면 해당하는 그 회사의 그 서버 공간에 업로드하는 셈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기업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사내 Git 서비스 운영을 하는 것이 더 좀 선호될 수가 있겠죠. 또한 기업에서 직접 서버를 구축해서 관리하게 되면 더 이제 그 버전 관리, 서비스 서버의 버전 관리를 직접 하면서 더 나은 보안을 이룰 수도 있을 것이고, 관리나 통제 면에서 좀 더 용이할 수가 있겠죠. 개인 관점에서는 단순히 좀 신기하니까 한번 재밌으니까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또한 개인이든 기업이든 간에 저장 용량 면에서 제한이 전혀 없어진다는 것, 이 부분은 좀 매력적인 포인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깃랩이든 GitHub이든 간에 저장 용량에 대해서 제한을 명시적으로 그렇게 크게 아주 심각하게 하지는 않는데요. 그렇다 손 하더라도 아예 저장 용량에 대한 제한 자체를 내가 직접 관리하는 서버니까 그 제한 자체가 없는 것이잖아요, 아예.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좀 매력 포인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깃랩 서비스 서버를 구축을 하기 위한 최소 사양은 램은 4GB 이상, CPU는 2코어 이상 정도 됐을 때 100명 사용자들을 커버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저는 본 영상에서는 우분투 20.04 LTS가 설치되어 있는 서버에서 구축을 해 보았고요. 그리고 램이나 CPU는 당연히 이 최소 사양보다 훨씬 높은 사양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또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보통 도커라든지 옴니버스 등과 같은 걸 이용해서 서비스 서버를 구축을 하곤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런 도커 등과 같은 것들을 운용하기 위한 리소스가 별도로 필요하기 때문에 이 최소 사양으로는 실제로는 운용이 좀 어려울 수가 있다라는 거. 물론 이런 사양에서 서비스 서버를 운영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참고로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 영상은 도커를 사용해서 깃랩 서버를 구축을 하는 영상인데요. 도커를 설명하고자 하는 영상은 아니기 때문에 도커에 대해서 간단히만 언급을 해보도록 할게요. 도커를 간단히 정리해보면 컨테이너 기반의 가상화 플랫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 컨테이너라는 것은 소프트웨어의 실행에 필요한 모든 것을 포함하는 독립된, 격리된 실행 환경을 의미해요. 컨테이너 하면 화물을 실어 나를 때 쓰이는 어떤 상자, 큰 상자를 떠올릴 수가 있죠. 그 상자 안에서 만약에 어떤 위험한 화학 실험을 한다든지 하면 그 화학 실험이 잘못돼서 만약에 폭발이 일어나거나 하더라도 그 컨테이너 안에서만 피해를 국한시킬 수가 있겠죠. 그런 것처럼 그 소프트웨어 실행에 필요한 모든 것을 포함해서 독립된 환경에서 문제가 일어나도 그 안에서만 일어나는 거죠. 독립된, 격리된 환경을 제공을 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배포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서 용이해지게 됩니다. 실제로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서 배포를 하더라도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그 개발자와는 다른 실행 환경에서 이용할 확률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때 예상치 못한 그런 문제에 봉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배포를 하고 또 관리를 할 때 용이하게 도와주게 됩니다. 도커를 사용을 할 때에는 화면 하단과 같이 보통 2스텝으로 이용을 하게 되고요. 첫 번째로는 컨테이너 실행에 필요한 설정을 담은 파일들이나 기타 다른 파일들을 다 포함을 해서 이미지라는 것으로 만들게 되고, 두 번째 스텝에서는 해당하는 그 이미지를 실행함으로써 컨테이너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GitHub과 유사하게 도커 헙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고요. 이 도커 헙에서 검색어를 입력을 해서 원하는 어떤 그 실행 환경을 찾아서 다운받을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그 실행 환경이라는 것의 실체는 앞서 슬라이드에서 얘기한 이미지 파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테면 여기 레디스라든지 우분투, 심지어 운영체제에 대한 그 실행 환경을 담은 이미지를 다운받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실행하면 해당하는 그 우분투, 해당하는 그 버전의 그 우분투가 이제 컨테이너 형태로 실행이 되게 되는 거죠. 자, 본 영상에서는 우분투 20.04 LTS 버전에서 도커를 설치를 하고요. 그리고 그 도커를 이용해서 깃랩 이미지를 다운받은 후 깃랩 이미지를 실행해서 컨테이너를 생성하고 그래서 깃랩 서비스 서버를 구축을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도커를 설치를 하기에 앞서서 이제 설치를 할 때는 항상 공식 문서를 참조하는 것이 가장 좋죠. 그래서 도커 공식 문서를 찾아가서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있을 것이니까 일단 본 영상에서 담은 이 내용들은 현재 이 영상을 찍을 시점에서의 권장사항대로 공식 문서를 참조해서 영상을 찍었으나 본 영상을 너무 신뢰를 하지는 마시고 항상 설치를 할 때에는 해당하는 공식 문서를 참조하는 것이 가장 베스트한 방법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도커를 설치를 해볼게요. 우선 이전에 도커가 설치가 혹시 되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흔적을 완전히 지운 후에 설치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때 쓸 수 있는 명령어는 일단 sudo를 앞에 써서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해주시고 apt-get remove 명령어를 사용해서 요 remove 이하에 있는 도커 등등 이 녀석들을 다 지워주게 됩니다. 이거를 다 삭제를 하고 나면 설치를 위한 준비 과정을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 도커를 설치하기 위해서 다운로드 받을 그 소스들, 여기서 말하는 소스가 어떤 소스 코드의 소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설치 파일들을 다운로드 받을 어떤 위치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위치 정보를 업데이트를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우선 apt-get을 업데이트를 하고 그리고 인스톨을 하는 것들을 보면은 apt transport https 등등 여러 가지들을 설치를 하고 있죠. 그러고 나서 docker official key라는 것을 등록을 하고 있어요. curl 명령어를 사용을 해서 이거를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해가지고 실행을 그냥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걸 설마 그대로 다 똑같이 쳐서 입력을 하시면 안 되고요. 이 내용은 앞서 얘기 드린 대로 이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동일하게 설명되어 있어요. 그래서 복사 붙여넣기 해서 실행을 하시는 것을 강력히 권장드리고요. 이 명령어를 실행하게 되면 이 도커에서 제공하는 오피셜 키를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선 도커 설치를 위해서 다운로드 받을 리스트를 생성하는 스텝으로 에코 명령어를 사용을 하게 되고요. 이 명령어 내용은 사실 여기서 보시면은 sudo t라는 명령어가 있죠. sudo t 명령어를 사용해서 etc 루트 디렉토리 아래 etc 아래 apt 아래 source.list.d 아래 docker.list라고 되어 있죠. 바로 이 파일 docker.list라는 파일에 이 문자열 있죠. 따옴표 쌓여진 이 문자열 자체를 그냥 기록하는 사실 아주 단순한 그런 명령어예요. 뭔가 복잡해 보이지만 그래서 이 명령어를 실행을 하고 나서 실제로 이 docker.list 파일이 잘 생성되었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can 명령어를 사용해서 손쉽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준비를 다 마친 것이고요. 드디어 도커를 설치하면 됩니다. apt-get 업데이트를 한 번 더 해주시고요. 여기서 업데이트 이미 앞서서 여기서 처음에 했었으니까는 더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한 번 더 해주셔야 되고요. 위에서 설치에 필요한 소스들을 업데이트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 더 업데이트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apt-get install 명령어를 사용을 해서 도커 C 등을 비롯한 여러 가지 패키지들을 다운로드 받고 설치를 진행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모든 명령어들은 다 기본적으로 앞에 sudo라는 키워드가 붙은 걸 알 수 있죠. curl 명령어, echo 명령어 등과 같은 몇 가지를 빼놓고서는 여기서 이제 sudo t 해서 여기서도 t 명령어는 또 sudo가 쓰이고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도커를 설치할 때는 관리자 권한이 있어야 설치를 진행을 정상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도커 설치가 잘 되었는지 확인할 때는 sudo docker run hello world라고 써주시게 되면은 테스트용 이미지를 자동으로 알아서 다운을 받고요. hello world라는 테스트용 이미지를 알아서 다운을 받고 그리고 그렇게 다운받은 거를 컨테이너로 실행을 한 후에 그 해당하는 컨테이너에서는 어떤 작업을 해주느냐 화면에 메시지를 출력해요. hello from docker라는 이 메시지를 출력을 해주게 되고 그게 끝나고 나면 컨테이너가 종료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sudo docker run hello world를 실행하게 되면 화면 중앙에 보이는 것처럼 hello from docker라는 이 글자가 이제 보일 때 비로소 잘 설치가 됐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도커 버전을 확인하고 싶을 땐 sudo docker 띄고 빼기 버전이라고 하고 엔터를 치시면 설치된 버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커를 설치를 다 했기 때문에 이미지가 있다면 그것을 컨테이너로서 실행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행 중인 도커 컨테이너의 목록을 확인하는 명령어는 sudo docker ps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아마 이거를 실행하게 되면은 아무것도 목록에 뜨는 게 없을 거예요. 실행 중인 컨테이너가 없기 때문이죠. 이제 막 설치를 했으니까요. 그런데 sudo docker ps-a 옵션을 주어서 실행을 하게 되면 화면 보이는 것과 같이 hello world라는 이미지에 대한 컨테이너가 보이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녀석은 이미 사실 실행이 됐다 끝난 녀석이에요. 그래서 스테이터스도 보시면 이미 약 1시간 전에 해당하는 컨테이너는 종료가 됐어 라고 알려주고 있는 걸 알 수 있죠. 이미 종료가 된 컨테이너라 할지라도 이 ps 명령어를 줄 때 -a 옵션을 주게 되면은 다 표시가 돼요. 그래서 이런 컨테이너들은 어쨌든 계속 지금 관리 명단에 포함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해당하는 컨테이너를 완전히 제거하고 싶다. 그럴 때는 sudo docker rm 명령어를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예를 들어서 sudo docker rm 띄고 b7b13 이렇게 써주게 되면 b7b13이라는 그 키워드로 시작하는 이 컨테이너 아이디가 b7b13으로 시작하는 녀석이 하나 있죠. 이 녀석을 자동으로 매칭을 해서 해당하는 컨테이너를 제거해주게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도커 허브에서 gitnet 이미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udo docker search gitnet이라고 써주시게 되면 도커 CLI의 이 설치라는 녀석인데 이것은 gitnet 이미지를 도커 허브에서 찾아주는 녀석이에요.
그래서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이 name, description 등의 칼럼들이 존재하고 있고 쭉 나열이 되게 돼요. 그럼 여기서 제일 위에 있는 녀석을 보시면 gitnab gitnab ce라고 되어 있는 녀석이 있는데 이 녀석이 바로 우리가 다운을 받아야 될 녀석입니다. 바로 이 네임 부분에 있는 녀석이 슬러시가 존재를 하고 왼쪽에 있는 건 뭐고 오른쪽에 있는 건 뭐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요 네임 부분에 나와 있는 요 포맷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요 슬러시 기호를 기준으로 왼쪽은 저장소의 이름이고요. 오른쪽은 이미지의 이름입니다. 즉, 이 경우에는 gitnab이라는 저장소에 들어있는 gitnab ce 이미지라는 의미가 됩니다. 만약에 어떤 이미지의 네임이 슬러시 부분이 따로 없이 그냥 나와 있는 경우에는 이미지 이름만 나와 있는 거거든요. 즉 저장소 이름이 생략이 된 경우가 되는데 그럴 경우는 도커 허브, 디폴트로서 도커 허브 저장소에 들어있는 이미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서치를 통해서 gitnab ce를 확인을 했으니까 이제 풀 명령어를 사용을 해서 다운받을 수 있어요. 해당하는 이미지를 sudo docker pull gitnab gitnab ce라고 하시게 되면은 가장 최신 버전을 다운받게 돼요. 즉 이렇게 쓴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sudo docker pull gitnab ce 땡땡 latest라고 쓴 거랑 똑같아요. 여기서 그 버전명은요, 해당하는 그 이미지 명칭 뒤에다가 땡땡 친 다음에 버전명을 쓸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 latest라고 쓰게 되면은 해당하는 시점에서 가장 최신 버전을 의미하게 됩니다. 만약 특정 버전, 과거의 어떤 특정 버전의 이미지를 다운받고자 할 경우에는 땡땡 뒷부분에 해당하는 버전명을 써주시면 될 것입니다. 자, 아무튼지 간에 지금 보시면 sudo docker pull gitnab ce 엔터 하게 되면 using default tag 해서 latest라고 되어 있죠. 즉 가장 최근 버전에 해당되는 것을 다운받겠다라는 의미가 되겠고 바가 쭉쭉쭉 올라가면서 다운로드를 받게 됩니다. 로컬 머신, 그러니까 지금 작업하고 있는 그 해당 머신에 저장되어 있는 이미지들의 목록을 확인하고 싶을 땐 sudo docker images enter를 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이 sudo docker images enter를 하니까 gitnab, gitnab ce 그리고 hello world 지금 두 가지만 있는 경우예요. 처음에 hello world 테스트하면서 자동으로 다운받아진 녀석 하나가 있는 거고 gitnab을 방금 다운을 받게 된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시점에서 한 가지 얘기할 게 있는데요. 바로 볼륨에 대한 얘기입니다. 앞서서 컨테이너는 외부와 독립적으로 단절되어서 실행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렇게 독립적으로 실행될 수 있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관리 차원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 안에 들어있는 그 도커 컨테이너 내부에서 실행이 되고 있을 때 일부 데이터는 내가 직접 컨트롤을 하고 싶을 때, 컨트롤이라기보다는 직접 액세스를 하고 싶은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gitnab 서버를 운영을 한다, 도커로 운영을 한다. 그러면 도커 컨테이너로서 gitnab 서버가 운영 중이지만 그 안에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등록한 사용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내가 그걸로 좀 보고 싶다 할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관리자로서 나는 그것을 보고 싶은데 그러면 그때마다 도커 컨테이너 내부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는 것보다도 외부에서 직접 좀 간편하게 보고 싶을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럴 때 그 컨테이너 바깥쪽에 해당되는 부분, 즉 외부와 공유할 수 있는 어떤 일부 공간을 이제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걸 이제 볼륨 설정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본 영상에서는 이 볼륨 설정을 할 때 그 공유할 공간으로 하나의 디렉토리를 만들었고요. 저의 홈 디렉토리 안에서 gitnab이라는 이름으로 하나의 디렉토리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해당 디렉토리로 들어갔어요. 보시다시피 방금 만든 gitnab 디렉토리 안으로 들어가서 docker compose라는 것을 이제 사용을 해가지고 gitnab 컨테이너 실행을 위한 설정 파일을 이 안에다가 다 담을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VI 에디터를 써서 내용을 담았고요. docker-compose.yml 이라는 파일명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 파일 안에 들어갈 내용은 우측, 화면 우측에 담겨있는 내용과 같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services 땡땡 하고 들여쓰기 하고 웹 땡땡 하고 또 들여쓰기 하고 여러 줄이 이렇게 줄줄줄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을 다 작성을 일단 마치고 나면 이것이 바로
그 깃랩 컨테이너 실행을 위한 설정 정보를 다 요약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손쉽게 컨테이너를 실행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어떤 내용들이 좀 중요한 내용인지를 좀 보자면, 여기서 보시면 컨테이너 네임은 myGitLab이라고 저는 그 임의로 주은 상태이고요. 이 이름은 당연히 자유롭게 주시면 되겠고, 호스트 네임 부분에는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IP 주소, 즉 자신의 그 머신에 할당된 IP 주소 자체를 이곳에 써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 깃랩 omnibus config 땡땡 한 다음에 그 아래 부분에서 external URL이라고 한 부분에서는 http 땡땡하고 여기서 또 IP 주소를 한 번 더 써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깃랩 rails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깃랩 shell ssh port라는 부분에서는 실제로 ssh 포트, 바깥에서 접속을 할 때의 SSH 포트 번호를 이곳에 써주셔야 해요. 자, 제가 바깥에서 접속할 때의 SSH 포트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에 대해선 왼쪽에서 먼저 개념 설명을 하고 다시 오른쪽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내가 어떤 머신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 머신이 여기 실선으로 되어진 박스입니다. 그리고 그 머신 안에는 도커 컨테이너로서 깃랩 서버가 구축이 되어서 운용이 되고 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는 이 컨테이너는 말 그대로 어떤 가상 환경, 가상 실행 환경으로서 제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사용하고 있는 포트가 있어요. SSH로서 만약에 이 안에서 사용하고 있는 포트가 있다. 이게 만약에 22번이었다 한다면 이 22번이랑 머신, 물리적인 그 머신에서 외부와 연결될 때 사용하고 있는 그 포트 번호랑 항상 같아야 될 필요는 없어요. 똑같이 22번일 수는 있겠죠. 그럴 경우라 할지라도 연결은 시켜줘야 돼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번호도 22번이고 컨테이너도 똑같이 22번이야 하면 연결은 해줘야죠. 그런데 그렇게 똑같이 해주는 경우는 사실 별로 없어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머신에서는 따로 이미 포트 번호를 하나 따로 열어서 예를 들어 8022번이라고 지금 가정을 했는데 8022번 포트를 SSH 용도로 열어놓고 그 SSH는 사실은 이 컨테이너 SSH만을 위해서 따로 열어놓은 거죠. 그래서 8022번으로 들어오면 이거는 이 머신 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SSH 서버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컨테이너 안에서 제공하고 있는 SSH 서버로 이걸 연결시켜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에서 만약에 이 머신 자체의 SSH로 접근하고 싶다 할 경우에는 이 머신에서도 별도로 22번 포트가 있겠죠. 이 머신 차원에서도. 그러면은 바깥에서 접속할 때 이 머신의 IP 주소와 함께 22번 포트로 접속을 하게 될 것이고 방화벽을 잘 통과해서 들어온다면 이 8022번이 아니라 22번 포트로 들어와서 해당하는 머신의 SSH를 사용하게 되겠죠.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컨테이너, 머신 안에 들어있는 컨테이너에서의 SSH를 8022번으로 연결을 해주게 되는 것이고 이럴 경우에는 외부에서 8022번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것은 해당하는 머신 안에 들어있는 컨테이너로 연결이 되어져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외부 포트 번호라고 제가 부르던 게 바로 이 머신의 그 포트 번호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컨테이너에서의 포트 번호는 이제 이 컨테이너 포트 번호 혹은 뭐 내부 포트 번호라고 지금부터 지칭을 하도록 할 것이에요. 자, 그래서 다시 이제 오른쪽으로 와보면 이 호스트 네임이나 익스터널 URL 부분에 있었던 IP 주소는 당연히 머신의 IP 주소, 즉 외부 IP 주소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깃랩 레일즈에서 깃랩 shell SSH 포트에 들어오는 SSH 포트는 외부 SSH 포트예요. 그래서 외부에서 만약 요 번호로 이를테면 8022번으로 들어오면은 그것은 나를 위한 요 깃랩 서버의 SSH 해당되는 포트야 라고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nginx 라고 하는 걸로 해서 enable listen port, client max body size 등과 같은 것들을 줄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특히 중요한 녀석은 여기 listen port라는 녀석인데 여기 80번을 주게 되면 이것은 내부 포트, 그러니까는 요 컨테이너에서의 포트예요. 80번이라는 것은 HTTP 프로토콜로 접속을 할 때 자동으로 사용되는 포트 번호죠. 즉 웹페이지 접속을 할 때 사용하는 포트 번호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포트 번호입니다. 즉 컨테이너에서 우리가
이제 긴 컨테이너로서 그 깃랩 서버를 운영을 하게 될 텐데, 보통 우리가 깃랩이든 깃허브이든 운용을 하게 되면 사용을 할 때 깃랩.com 엔터, github.com 엔터 브라우저에서 그렇게 입력해서 엔터 치면은 해당되는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었잖아요. 그 홈페이지가 사실 다 80번 포트를 통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것들이었죠. 마찬가지로 지금 이 컨테이너에서 깃랩 서비스를 운영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 서비스에 접속을 할 때는 사실은 80번 포트로 접속을 한 걸로 지금 보겠다는 거예요. 그 내부에서 사용할 포트가 80번인데 당연히 이거는 내부에서의 포트를 80번으로 한 것이고, 외부 포트, 즉 머신의 포트는 또 다른 걸 사용해서 연결을 시켜주면 되겠죠. 그렇죠? 어쨌든 이 부분 80이라고 되어 있는 건 컨테이너 자체의 그 포트 번호예요. 리슨 포트라고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엔 깃랩 타임존 해서 아이시아 서울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포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HTTP 포트 땡땡80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바로 이 부분이에요. 앞서 얘기한 그 머신에서의 특정 포트를 새롭게 의미로 만들어서 컨테이너의 80번과 연결해 주겠다 하는 거 있죠. 그 연결해 주는 부분이 바로 이 포츠 부분에 나열이 돼요. 그래서 HTTP 포트, 이를테면 나는 8000번을 쓸 거야. 그럼 8000땡땡80이라고 써주시면 되는 거죠. 그럼 외부에서는 8000번으로 접속을 하게 되면 바로 이 컨테이너로서 운영되고 있는 깃랩 서버의 홈페이지에 접속하게 되는 거예요. 80번이 홈페이지라고 말씀드렸죠. HTTPS는 보통 443번인데 그 443번에 대해서도 HTTPS 포트 번호를 임의로 하나 만들어서 연결을 지어줄 수가 있을 것이고, SSH 포트도 당연히 하나 또 만들어서 이를테면 8022 만들어가지고 22번과 연동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앞서 말한 대로 이 경우에 8022번에 해당되는 이 SSH와 연결되는 포트 번호는 깃랩 레일즈에서 깃랩 쉘 SSH 포트 뒷부분에도 써주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주시게 되면은 IP 주소와 포트 번호 등과 관련된 주요한 사항들은 다 설정 파일에 기록이 된 셈이고요. 마지막에 볼륨즈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는 4개의 경로명이 나열되어 있는 걸 알 수 있고요. 잘 보시면 아실 수 있는 게 홈 디렉토리 아래 깃랩이라는 디렉토리로 해가지고 config, logs, data, backup 등등이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 깃랩이라는 디렉토리는 사실 앞장에서 제가 만든 디렉토리예요. 공유할 공간, 볼륨 설정을 하기 위해서 만든 공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쵸? 볼륨 설정. 바로 그 볼륨 설정이 이 docker compose.yml 파일에서 볼륨즈 부분에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깃랩 디렉토리를 만들었었기 때문에 그 디렉토리 안에서 config라는 디렉토리는 이 도커 컨테이너 안에 들어있는 etc 안의 깃랩이라는 디렉토리와 연결해 줄 거야. 그런 의미예요. 이 땡땡을 기준으로 해서 이 왼쪽과 오른쪽을 연결해 준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해줌으로써 그 컨테이너로서 실행될 깃랩에서의 그 데이터들 일부를 공유를 해줄 수 있게 될 거예요. 실제로 해당되는 컨테이너를 실행을 하게 되면 이 깃랩 디렉토리 안에 config나 logs 등과 같은 디렉토리가 자동 생성되면서 이 안에 파일들이 기록이 되게 됩니다. docker compose.yml 파일 작성을 다 마쳤으면 sudo docker compose up -d 옵션 줘가지고 손쉽게 컨테이너를 실행을 할 수가 있고요. 이때 이 docker compose라는 요 명령어는 별도의 설치 없이 실행이 가능한 녀석이에요. 기존의 올드 버전에서는 docker 빼기 compose라는 명령어가 있었고요. 이 빼기가 여기서는 없고 여기서는 있죠. 이 빼기가 존재하는 녀석이 올드 버전이에요. 이 녀석은 별도로 설치까지 해줘야 돼요. 설치하기가 좀 귀찮은 녀석인데, 이 녀석을 별도로 이제 다루는 그런 자료들이 지금도 많이 돌아다니기는 하지만 버전에 따라서 명령어가 보시다시피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최신 버전은 이렇게 별도의 설치 없이 바로 이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항상 공식 문서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잘 이 녀석이 돌아가고 있는지 네트워크 상태를 확인해 볼게요. netstat 명령어를 사용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tnlp 옵션을 줘가지고 확인한 결과 보시는 것과 같이 지금 도커 프록시라고 표시되어 있는 녀석들이 존재하고 있고, 이 녀석들은 로컬 어드레스가 다 0000 SSH 포트, 0000 HTTP, 0000 HTTPS 포트. 자, 이렇게 임의로 써놓은 것은
여기서 SSH, HTTP, HTTPS라는 요 포트가 다 앞서 요 도커 컴포즈 YML 파일에서 작성했던 포치 부분에서 왼쪽에 있던 거, 즉 외부 포트 번호로 썼던 거, 그것들이 요 네스텟 명령을 통해서 보여지는 화면에 보이고 있는 거예요. 머신, 즉 외부, 도커 입장에서는 이게 머신은 외부잖아요. 도커가 자기 자신이고 머신은 외부잖아요. 외부에서 열어놓은 그 포트 번호들이 바로 이 네스텟 명령어를 통해서 보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실제로 접속을 해봐야죠. 브라우저를 사용해서 http IP 주소, http 포트 엔터 하시게 되면은 성공적으로 이런 화면이 보이게 될 것이고요. 이 화면이 일단 보이면 1차적으로 성공은 한 셈이지만 사실 아직도 반쪽짜리예요. 사실은 이메일 SMTP를 설정을 해 주어야 그래야 레지스터를 할 수가 있어요. 레지스터를 할 때는 당연히 회원 가입 절차를 다 따르게 되면은 그 마지막에 이메일 확인을 해가지고 인증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요 깃랩 서버에서 그 컨테이너 서버에서 이메일을 보낼 수 있어야 하겠죠. 나의 이메일 주소로.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SMTP 설정이 필요한데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본 영상에서는 그거를 다루지는 않고요. 공식 문서에 그 부분을 다루고 있으니까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